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은 관망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개인의 매도가 맞부딪히는 가운데 기관 쪽을 다시 매도로 전환하면서 코스피는 소폭 내려서 1930선 아래인데요. 오늘 장 특징 정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들은 지금 한 1,000억 가까이 990억 정도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좀 보자면 일단 전기전자 쪽으로 좀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수의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 즉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쪽, 삼성전자로 많이 유입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좀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930포인트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환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매도로 좀 전환이 된 모습이죠. 네, 그러한 흐름에서 시장은 전일 강한 상승 이후에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그러한 흐름으로 약간의 좀 조정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927포인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다 동반 매도를 하는 그러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512포인트죠. 500포인트를 넘은 이후에 약간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좀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쉬는 흐름이다. 이번 주에 그리고 이벤트가 상당히 좀 많이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9월 한 13일, 14일 날 FOMC 이 부분을 앞두고 있고 또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EC에 관련해서 ESM에 관련해서 그러한 헌법 위헌 여부 이러한 판결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또 컷오프 위칭데이 선물로서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변동폭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한 좀 변동이 나타나기 전에 이러한 약간의 좀 변동 전에 그런 흐름, 약간의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FOMC 그리고 독일의 ESM 합헌 여부 결정 등 다양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오늘 장은 조금 숨을 고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징을 보이는 업종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말씀드렸는데 종목별로 좀 말씀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좀 흐름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잘 보이시다시피 지금 장기평선 200일선을 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과의 어떤 소송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그 판매 금지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결정 부분이 12월 달로 좀 연기가 됐죠. 그래서 그러한 지금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판매 금지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물품에 관련해서는 재고를 충분히 소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을 먼저 좀 판매를 하고 그 이후에 제품들에 대해서 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의 어떤 삼성전자의 주가에 좀 어려운 흐름 120만 원 이탈되고 100만 원까지 또 하락을 하고 이러한 가능성 적다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흐름이 계속 전개가 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러한 120만 원, 130만 원, 135만 원 이 사이에서의 어떤 흐름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 종목을 좀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특징적인 그런 업종을 좀 보자면 일단 기계업종의 종목이죠.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 기업종의 흐름이 강한 흐름인데 전일 상당히 강했었죠. 바로 중국에서의 투자 부분,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철도 관련이라든가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틀 동안 지금 승인난 금액이 1조 위안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러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모멘텀도 모멘텀이고 이미 이제 미국에서의 공작기계라든가 건설기계 관련해서의 그러한 매출이 중국 비중을 좀 넘어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발 모멘텀과 미국에서의 어떤 기대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건설업종이 오늘 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 현대건설이라는 종목인데요. 장기간에 한 2, 3주간의 옆으로 횡보 구간을 거친 이후에 그 부분을 상단을 좀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동유목 같은 경우에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바로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건설업종의 흐름도 좀 관심을 좀 긴 시각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이러한 판단이 좀 들고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업종별로 좀 보자면 이러한 건설과 기계업종의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오늘 테마의 흐름이 상당히 좀 활발한 흐름이죠. 바로 안철수 관련한 그러한 테마의 흐름들. 일전에도 테마의 주의 흐름들을 좀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좀 눈으로 매매하는 이러한 트레이딩에 좀 능하신 분들만 눈으로 매매한 어떤 철저한 기준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탈되면 난 매도한다.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좀 접근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보다는
대선 테마에 접근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 일자리 관련해서 뭐 윌비스라든가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사람인 HR이라든가 네. 예,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 정책적으로 좀 접근하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그 정책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일자리 관련 고령화 복지 그리고 경제민주화 뭐 이런 쪽이겠죠. 그리고 오늘 또 상투사 관련해서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든가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흐름이고 뭐 상당히 매매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한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쪽을 좀 접근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런 뭐 테마의 흐름도 좀 활발하고 기존에 우리가 주도주라고 말씀 계속 드렸던 뭐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의 흐름은 사실 최근에 좋지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느냐 뭐 그러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의 구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를 투자에 좀 참여를 하실 때는 좀 균형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건설업종이 강하다고 해서 건설업종으로 싹 옮겨간다든가 그동안 좀 투자를 해서 움직이지 않던 뭐 자동차라든가 전기전자라든가 이런 쪽을 다 매도하고 이쪽으로 싹 옮겨간다든가 이러한 매매는 조금 잘못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자동차라든가 전기전자 이런 쪽은 완전하게 또 배제하고 옮겨가서 또 투자 매매를 하고 이런 판단은 이제 그릇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균형적인 이러한 부분을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더 된다면 좀 오늘 또 특징적인 그런 테마 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괜찮나요? 지금? 네, 충분히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오늘 또 특징적인 그러한 또 종목들을 좀 보면 오늘 초반에 좀 강했던 뭐 가스관 관련주라든가 그런 동양철관이라든가 예. 그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거래도 상당히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관련해서 또 이화전기라는 뭐 어떤 남북 경협주 있죠. 이러한 종목, 이러한 파트 이쪽도 아직까지 육자회담이라는 그러한 상승의 모멘텀 테마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죠. 어떤 주가 상승의 모멘텀, 명분이 있어야지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한 명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오늘 좀 흐름이 상당히 괜찮다, 양호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또 대선 관련해서 SMS 관련해서 뭐 가비아라는 이런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실적을 또 기반으로 한 인포뱅크 최근에 상당히 뭐 핫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상당히 흐름이 좋고 그다음에 뭐 나우콤이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특징적으로서 좀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여전히 뭐 흐름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또 구립 가격 관련해서 뭐 대창이라든가 서원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서 좀 포착이 되고 있고 엔터주 관련해서는 뭐 YG엔터라든가 오늘 약간 상승 이후에 상승이 좀 반납되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종목들도 좀 특징적으로 좀 뽑을 수 있겠고요. SM 가장 엔터주 중에서 안정적이고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종목이죠. 하반기에 또 아시아 쪽에서 어떤 콘서트, SM 콘서트나 이런 것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이러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주들 그리고 모바일 뭐 결제 관련주들 KG 유니시스라든가 이러한 종목들도 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해서는 뭐 파라다이스 네. 바로 중국발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종목들도 중국의 관광객들의 증가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러한 좀 특징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총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시장의 흐름에서 약간의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동안 중소형 개별주가 단기적으로 좀 강했던 또 테마주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강한 종목은 물론 이제 한 번에 변화되진 않겠죠. 그런 쪽이 싹 다 죽어버리고 다시 대형주 쪽을 한 번에 옮기고 이렇게 가진 않겠죠.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IT라든가 자동차 이런 쪽에 만약에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계속 좀 보유를 말씀을 드리고 그런 파트는 좀 보유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비중을 가지고 이러한 테마주의 매매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중국발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쪽 있는 쪽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